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왜 어지럽히냐? 에어컨 설치 기사가 사망을 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에어컨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좀 황당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에어컨 우리나라가 보급률이 굉장히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럽은 지금 난리 났죠? 뭐 환경적인 규제도 있고 건물들도 오래된 건물에는 설치 못하게 해가지고 에어컨 사려고 마트에서 몸싸움하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축복인지는 몰라도 보급률이 굉장히 좋아요. 80 몇 %라고 제가 알고 있어. 90 몇 %인가 80 몇 %. 에어컨 기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지금 또 한창 시즌이잖아요. 에어컨 설치할 때 뭐 밑에 쓸 기구, 버릴 기구 이런 거 다 밑에다가 깔아놓고 정리정돈 해놓고 이제 가실 때 그걸 싸가는데 그거를 못 참고 자기네 집에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을 찌른 거예요. 그 날씨가 더우면 범죄율 증가하는 거 아시죠? 푹푹 찌고 습하고 이러니까 짜증이 난 상태에서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 말다툼을 하다가 눈깔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냥 한 거지. 맞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죠. 너무나 안타깝고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사촌 형, 사촌 오빠 에어컨 설치 기사여서 가서 했는데 잘 설치해주고 있는데 그 세입자가 공격해서 죽었다. 이거 너무 황당하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건이죠, 사건. 사람은 하루에 3번 살이 내린다고 해요. 3번 생각하고 꾹꾹 참고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도 화가 나니까 더운 건 마찬가지예요. 나도 덥고 상대방도 덥고 이럴수록 서로 오가는 말이 고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무섭노 여론조사 세부 통계. 최근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안다가 44%, 조금 안다가 26%, 모른다가 29%. 여기 계신 분들은 최근 이슈 무섭노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세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걸그룹 리센느의 원희님께서 유튜브 채널에서 무섭노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투리잖아요. 전 사투리라고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PD님이 이거 저격을 한 거예요. 무섭노, 말끝마다 노를 붙이는 건 어떤 특정 사이트의 고인을 비하하는 말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일입니다. 무섭노, 뭐하노, 말 끝에 노 붙이는 거. 이거 당연히 사투리 아니야? 그게 어떻게 비하 발언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피해 의식이 굉장히 쌓인 그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리센 원희님을 보면서 무섭노라고 말하는 게 뭔가 커뮤니티에 그 찌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투리여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사투리 아니에요. 애초에 PD가 안다는 게 좀 그쵸? 그냥 사투리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데 상황에 따라 일상적인 사투리가 맞는데 혼잣말할 때 저러면 의심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리센느 원희님이 말한 거는 그냥 사투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라고 고등학생들까지도 아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은 비하 발언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말 끝에 노 붙이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쓰인다라고 알 수 있지만 무섭노라는 표현에 대해 어떤 의견에 더 가깝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는 55%가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 16%가 일배식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27%가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16% 이분들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 참나 말도 못하고 사나요? 그러니까요.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은 황당할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무슨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혼자도 그냥 하는데 저도 서울 사람인데 그냥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다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뭘 놀릴 때 쓰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시잖아요.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말에. 아, 오늘 왜 이렇게 덥노? 이런 거조차 쟤 커뮤니티 하는 애다. 이거는 좀 완전 몰아가기로 한 거 아니었을까요? 쟤 노 쓴다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일을 크게 벌리시는 그런 아주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 사투리로 볼 수가 있다가 55.8%, 그 특정 사이트의 표현이다 16.7%. 이 16.7%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피해 의식을 느끼고 계신 건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사투리다. 사투리도 보존해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강원도 사투리, 전부. 우리 너무 서로 막 갈라치게 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요.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모르겠어. 너무 지금 잘 나가니까 깎아내리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둥둥 해줘야지. 무명 시절도 엄청 길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지금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냐고. 물론 남 잘 되는 게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상도 친구가 그러는데 노, 나 쓰는 말이 다르대요. 아무데나 노 붙이면 아마 오해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쓰는 말이 있다고요. 그건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경상도 원래 그런 사투리를 쓰시던 분은 정말 황당하실 것 같고 뭐 서울 사시는 분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경상도 친구들 말투를 배워서 여기저기에 노 붙이는 거 그거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근데 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해요. 그냥 경상도 친구 사투리 따라서 한 건데 특정 커뮤니티 하는 사람으로 몰리고 그럼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반문나 그게 맞고 반문노 요건 아닙니다. 사투리도 배울 게 되게 많다.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왜냐면 연기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투리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한데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교류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 배웠어요. 반문나 이건 맞고 반문노 이건 아닙니다. 좋은데요? 다음 이슈. 햄버거를 여러 개 시켰더니 영수증에 햄채몇? 이란 조롱 문구가 있었습니다. 야, 실화야? 영수증에 이렇게 직접 쓴 글이죠. 타이핑한 것도 아니고 펜을 들고 버거를 이렇게 많이 시켰냐 하면서 햄채몇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좀 화제가 됐었대요.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여러 개의 햄버거를 주문한 손님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영수증에 햄채몇? 이라는 조롱 문구를 적어 전달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햄채몇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햄채몇 줄임말이고요.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먹어?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된 게 약간 놀리는 말투로 시작된 거로 저는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밈처럼 발전해가지고 햄채몇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영수증에다 박아버리는 거는 물론 친구끼리는 유쾌하게 쓸 수 있어요. 이제 흑인 분들끼리는 뭐 니거 막 이렇게 하잖아 서로는. 근데 다른 인종이 니거 하면은 총 맞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끼리는 야 너 햄채몇 즐겁게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너 햄채몇이라고 듣는 순간 기분이 썩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구끼리는 너무 재밌지. 아니면 내 SNS, 내 스토리에 내가 먹는 거를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햄채몇, 강원이 햄채몇, 자기 자신 그건 괜찮아. 근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햄채몇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장 알바가 유쾌하게 보이고 싶어서 위트라고 저렇게 쓴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선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유쾌하겠지? 하고 쓴 건데 굉장히 선을 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줄여서 눈치 없는 사람. 요건 조금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공개된 영수증에는 여러 개의 햄버거 세트 메뉴 주문 내역 위에 빨간 펜으로 햄채몇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햄채몇은 햄버거를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는 뜻의 인터넷 용어이다. 작성자는 지금 이걸 재미있으라고 적으신 거냐?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네. 이거 문제가 되는 거네. 열받지. 나도 좀 열받을 것 같은데? 내가 몇 개를 먹던 뭐 알바야? 비하하는 거야? 그는 평소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혼자 먹으려고 주문한 것이 아니다 라며 가족들과 나눠 먹고 아기를 돌보느라 바쁠 때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하나씩 먹으려고 여러 개를 주문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개빡쳤으면 이거를 줄줄이 설명을 하셨겠어요. 그쵸? 보통 저 아니에요 이러면 끝인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니라고요. 저 가족들이랑 먹으려고 뭐 냉장고에 하나씩 넣어놓은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상대한테 하면 그건 유쾌한 장난이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남한테 그걸 했다는 거는 무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그맨들 그거를 잘하잖아요. 아슬아슬한 선 잘 타는 거. 그게 실력인 것 같아. 근데 가끔 유튜브나 요즘에 개그맨들 나오실 때 보면은 잘 타시는 분, 진짜 천재 같은 분이 많은데 반대로 그 선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냥 무작정 무례하게 하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무례와 아슬아슬하게 선 타는 거는 재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빨간 펜으로 저렇게 적혀 있으니 몹시 기분이 나빴다며 내가 햄버거를 몇 개 먹든 무슨 상관이냐, 가게 입장에선 많이 주문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제가 말한 거랑 똑같죠. 아니 내가 몇 개를 먹던 뭔 상관이야. 10개를 먹던 20개를 먹던. 작성자는 내 돈 주고 사 먹으면서 기분이 참 안타까웠다며 웃기려고 적은 것이라면 실패한 거고 다시는 그곳에서 주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존나 싫어요. 당장 전화해서 따져요. 그쵸? 이건 좀 열받을 만한 것 같아. 진짜 억울해요. 어우, 개념 완전 상실인가 봐요. 햄버거 10개 먹는다. 왜? 네가 사줬니? 미친년. 그러니까 아니 내가 10개 20개 먹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뭐 문제가 돼? 너무 무례한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이분 그거 아닐까? 그 카페 뭐 욕해주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라떼 위에다 라떼 아트에 뭐 미친년 왜 또 왔니 뭐 마스카라 작작해라 막 이런 거 써주는 그런 카페에 있었잖아.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인터넷에. 거기서 일하다가 오신 분 아닐까요? 감을 못 잡고 햄채몇 나 유쾌하겠지?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좀 선을 넘었다. 다음 이슈. 왕따 당한 지하 아이돌의 결말. 지하 아이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공중파에 나오는 그런 아이돌 분 말고요. 지하 아이돌이라고 뭐 그런 스테이지가 있나 봐요. 예를 들면 홍대 막 그런 스테이지. 거기서 공연하시는 마이너한 아이돌, 지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왕따 당한 지하 아이돌의 결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부터 좀 안타까워요. 사이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누데라 포프코, 일본 분이시네. 야, 사진 보니까 진짜 열받았나 보다. 빠큐를 날리고 있어요. 지하 아이돌 활동 중 같은 멤버들한테 왕따를 당하다가 라이브에서 왕따 폭로를 하고 졸업 선언을 하면서 연날리고 퇴장함. 야, 똑똑하네. 꾹 참고 있다가 왕따를 당한 거죠. 꾹 참고 있다가 라이브 하는 날 왕따 당했다고 폭로를 하고 연날리고 퇴장을 했대요. 야, 잘 참았네. 시원하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봅시다. 상당히 이쁘시네요. 야, 그 지하 아이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나도 탈색하고 싶다. 저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주책이겠죠? 저 탈색 안 할게요. 자, 이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UC 버클리 대학원 금융공학 석사를 취득하며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투자업을 하는 중입니다. 와, 이 사람 뭐야? 완전 똑똑한 사람이었네? 와세다 대학교 되게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UC 버클리 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취득. 미쳤다. 이런 사람을 시기질투해서 왕따를 시켰구나. 얘는 뭔가 될 애다. 그러니까 시기질투. 그 중에서도 특출난 제가 꼴보기가 싫어서 왕따를 시킨 거고, 이 똑똑했던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오노데라 포프코. 이분은 꾹 참다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왕따설 폭로하고 fuck you 하고 나간 거였죠. 시원하네. 시원해. 아니 얼마나 심했으면 진짜 어떤 왕따를 당했길래.
근데 왕따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해요. 요즘에는 되게 교묘하게 괴롭힌대요. 우리 옛날에는 티나게 웹툰 같은 거 보면은 머리에다 우유 쏟아붓고 책 다 찢어놓고 체육복 뭐 똥통에 빠뜨리고 막 그런 식으로 보이게 그런 식으로 괴롭혔잖아요, 왕따를. 근데 요새는 굉장히 치밀하게 뒤에서 아주 은근하게 그렇게 괴롭힌다고요. 그게 또 진화를 했나 봐. 아주 나쁜 놈들은 이거 잔대가리 돌아가는 게 비상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티 안 나게. 아무튼 이분은 오노데라 포프콘은 지금 잘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한시라도 빨리 거기서 나올 수 있어서 훈훈한 기사네요. 거기 남겨져 있던 지하 아이돌들은 비참했겠다. 자신이 놀리던 사람이 막 UCC 버클리 막 가가지고 석사 따고 지금은 투자업 하고 대단합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사이다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쵸? 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런 실험을 해봤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무리에서 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있을 거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힘이 제일 센 우두머리 얘를 제거하잖아요. 딴 데로 보내잖아. 그러면 그 무리에서 또 생겨. 그리고 왕따를 보내잖아. 또 왕따가 생겨. 이 희한한 거야. 인간 심리가 그런 걸까? 그래서 저는 성악설을 믿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근데 이제 사회화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배우고 습득하면서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난 성천설은 믿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천설 믿는 사람 있으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좀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이슈. 500년째 월세가 안 오른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네? 500년째 월세가 안 올랐으면 말도 안 나와. 500년째 월세가 안 올랐으면 대체 얼마일까? 야, 지금은 월세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미쳤어요, 월세. 집을 구하기가 힘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이고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 500년째 월세가 안 오른 동네가 있습니다. 대박. 여기 가고 싶다. 1521년 당시 유럽 최고 부자였던 야포크 푸거가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지은 사회주택단지 푸거라이. 연 임대료는 딱 0.88유로, 한화로 약 1,300원. 1,300원? 1년 임대료가 1,300원? 와, 미쳤다. 근데 건물이 되게 노화되긴 했겠다. 1521년이니까 리모델링 했으려나? 자, 근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어떨지 한번 볼까요? 일단 가톨릭 신자여야 하고 매일 푸거 가문을 위해 기도를 3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500년 전 임대료 그대로, 조건도 그대로, 지금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도 그대로라고 하는 걸 보면 1521년 지어졌을 당시 그대로 쭉 왔나 봐. 리모델링은 안 했나 봐. 그럼 조금 말이 달라지긴 해요. 살고 싶진 않다. 여러분 여기 살고 싶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싸긴 한데 모르겠어. 거기 리모델링 안 되고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일 것 같은데 여기 당연히 에어컨도 없겠죠? 있으려나? 난 못 살아. 매일 푸거 가문을 위해 기도를 3번 해야 된다고 함. 만약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집주인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절을 해야 된다. 근데 월세를 뭐 10분의 1로 낮춰준다? 무조건 하죠. 3번이 뭐야? 12번도 더해. 제발 낮춰주세요. 월세 좀. 제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3번이 뭐예요? 300번도 해 하루에. 건물주님 보고 계십니까? 진짜.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이사 가서 풀겠습니다. 지금은 못 풀어요. 댓글 반응 좀 볼까? 나에게 연 임대료 1,300원의 집을 주면 그게 예수고 그게 신이지. 그 말이 맞지. 연 임대료가 1,300원의 집을 주면 그게 예수고 그게 신이지.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 이슈. 백다방 간판 백종원 빠진다. 글로벌 겨냥 영문 BI로 교체. 지난달 30일 신규 BI 출원. 곧 간판 교체. 일본, 중국, 대만 등 글로벌 진출을 고려. 백다방 이제 글로벌로 가려고 하나 봐요. 백다방에 보면은 이미지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캐릭터가 박혀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내리고 이제 조금 새롭게 택가리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쇄신도 하고 글로벌에서도 활약을 하도록 이미지를 바꾼다는 말인 것 같아요. 더본코리아의 핵심 브랜드이자 론칭 20주년을 맞은 백다방 간판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얼굴이 사라집니다. 연내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에 나서면서 백다방 브랜드 이미지를 영문으로 교체합니다. 이제 백다방 한글로 써 있는 거를 영문으로 교체한다. 글로벌로 나가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6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 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백다방 신규 BI를 출원했다. 새 BI는 백다방의 상징인 노란색과 파란색을 유지하면서 영문 표기를 크게 강조했다. 영문 표기는 당초 백스커피로 표기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으나 백다방의 브랜드를 그대로 살린 백다방으로 표기했다. 기존 BI에 적힌 한글 백다방 표기는 영문 로고 하단에 작게 배치했다. 요렇게 바뀌나 봐요. 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디자인 괜찮아요? 더 잘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더본 코리아는 최근까지 임직원, 점주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향성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본 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백다방 전국 지점 간판 교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곳도 바뀌기 시작하겠다. 구경하러 가야지. 이번 백다방 BI 교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백 대표의 얼굴을 제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백 대표 개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브랜드 자체의 생명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로고 속 얼굴 캐릭터를 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 맞죠? 그러면은 그 얼굴을 내리는 것도 맞죠. 이제 모든 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다방 아웃 빡큐. 분노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다음 이슈. 이번 것도 카페 소식이네요. 스타벅스 앱 무료 음료 디저트 할인 쿠폰. 스타벅스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쿠폰을 뿌리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촬영날 기준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무료 쿠폰을 뿌린대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열받고 짜증나요 하시지만 뭐 쿠폰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벤트 대상은 스타벅스 리워드 전 회원 골드 그린 웰컴. 7월 31일까지 신규 회원 가입 시 다음날 쿠폰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챙겨가실 분들은 챙겨가시도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 앱에 들어가서요. 이벤트 뉴스 탭에 들어가서 해당 페이지에 쿠폰함 바로 가게 하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받아놓으면 내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두시고 댓글 한번 볼까요? 어차피 갈 사람은 다 감. 사람 많은 곳은 항상 스벅 꽉 차 있음. 상관도 없는 직원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 보면 그냥 정치병자들 많은 것 같음. 근데 맞아요. 먹을 사람들은 다 먹더라. 지금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도 이슈 발생하고 며칠간은 좀 없다가 지금 또 꽉 차 있어요. 근데 뭐 직원이 그랬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깊게 파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SNS든 뭐든. 그리고 어쨌든 자기 부하 직원이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직원은 정말 사장 연맥인 거고. 우리 채널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런 게 있다. 그래서 무료 쿠폰 받아가실 분들은 받아가시도록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이슈. 자, 이건 또 제가 좋아할 만한 소식이네요. SCP 재단 시리즈 드디어 영화화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SCP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약간 백룸 같은 독자의 세계관을 보유한 그런 세계관인데 정말 매니악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SCP 재단. 영화 케빈 인 더 우주 아시죠? 오두막 밑에 엄청 큰 공간이 있고 거기에 각종 괴물과 신화 속 인물, 외계인부터 시작해서 초자연적인 것까지 다 가두고 관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SCP 재단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영화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백룸 영화를 성공시키는 걸 보고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SCP 재단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백룸은 너무너무 제가 조금 아쉬워했던 작품이었고 이 SCP는 세계관이 너무너무 방대해. 거기 안에 나오는 괴물들, 뭐 신화 속 뭐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나 다양하고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BHS 프랜차이즈 SCP 재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로이 리와 스티븐 슈나이더 제작의 새 영화 제작 확정.
죽인다. 파운드 푸티지 스플래터 호러 시리즈의 신작 SCP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SCP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봅시다. SCP 파운데이션. 자, 요런 마크예요. SCP 재단의 마크. 현생 인류는 몇백만 년 동안 존재했지만 인류가 세계의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것은 최근 4,00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25만 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왜 떠오르는지 설명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들. 사람 머리가 달린 거대한 새와 생명을 얻어 움직이는 돌의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신이라느니 악마라느니 부르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사 빌었고 구원을 바라며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그것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우리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영영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불합리와 부조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생명체들이 인간 사회가 발달함으로써 개체수가 줄었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막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그걸 관리하는 게 SCP 재단이다 라는 말이에요. 인류는 두려움을 피해 숨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떨쳐 일어나 버텨야 합니다.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인류가 양지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음지에서 그것들에 맞서 싸우고 격리하고 가림으로써 대중의 눈이 닿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당하고 평범한 세계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SCP가 뭐의 줄임말이냐? 확보하라, secure, 격리하라, contain, 보호하라, protect, 줄여서 SCP.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넘버링을 붙여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도 한번 특집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밌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딥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SCP 세계관. 이게 뭐 실제는 아니지만 파운드 푸티지라고 하죠. 실제 같은 허구. 특집 기다려줘요. SCP? 오케이, 그럼 준비하고 또 내가. 자, 다음 이슈. 10대 중독 방치. 메타에 시총 맘먹는 2,100조 원 벌금을 요구하다. 2,100조? 말이 2,100조지. 메타 측은 증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반발. 오는 8월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를 말하는 거고요. 야, 우리 10대들을 너희가 다 중독시키는 거야. 야, 2,100조 원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10대 중독을 방치를 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디지털화된 시대인데 못 보게 한다고 안 볼까요? 청소년들이? 자꾸 막으려고 하면 더 볼 텐데. 미국 4개 주가 메타한테 10대들 인스타 중독시켰다고 2,100조 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메타 시총이 2,280조라고 해요. 와, 이것도 대단하다. 메타는 당연히 발작해서 엿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판결액은 아니고 협상용 블러핑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이제 블러핑이구나. 야, 2,100조 원 내놔. 정색 발구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깔려고 크게 부른 2,100조 원이라는 금액이었네요. 블러핑, 허세. 8월에 재판이 열리는데 주목 중입니다. 호주,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16세 미만 SNS 제한을 하고 있고 여론이 메타한테 좋게 흘러가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제 주커버그 열받겠네. 지금 사진 속에 사람이 주커버그거든요. 페이스북의 창시자. 야, 근데 지금 호주, 영국 맞다. 선진국들은 16세 미만 SNS 제한을 걸어놨다고 해요. 야, 독재 그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이 성인물을 못 보고, 그렇죠?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잖아. 아니, 무조건 그냥 시야가 너무 좁은 것 같아. 모르겠어. 뭐 연구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한 사람들이 결정을 했겠지만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못 보게 하냐고. 그럼 그 억눌린 걸 어디 가서 터뜨리는데. 그러니까 범죄가 더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짧은 생각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야, 호주, 영국 애들은 SNS 못하는 거 진짜 너무 열받겠다. 그냥 막무가내로 보지 말아라.
못하게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리고 저는 전과자들은 유튜브나 SNS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너무너무 쉽게 무슨 자기 전과자고 뭐 자기 막 건달 생활했고 뭐 한데 유튜브에서 막 떼돈을 벌어. 그런 걸 보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 그냥 막무가내로 뭐 성인물을 뭐 차단하고 애들을 못 보게 하고 뭐 애들은 10시 이후에 게임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그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전과자 있는 사람들 SNS나 그런 걸 못 하게 막아야 된다고요. 그걸 동경하게 되잖아, 애들이. 범죄자들이 돈을 더 잘 번다니까. 깜빵에서 좀 살다가 나와서 취직이 안 돼. 아, 유튜브나 해야지. SNS 해야지. 근데 화제성이 있어가지고 돈은 잘 벌어. 막 시녀들이 생겨. 아, 누구누구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난 그 첫 단추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든 국내든 전과가 있으면은 SNS 못하게 해야 된다. 아예 매체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게 먼저예요. 전과자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희화해서 방송하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런 거를 제재해야 된다고. 화가 엄청나죠. 댓글 국적 표시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겠다. 맞아, 맞아. 너무 익명성에 숨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댓글 같은 것도 투명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댓글을 쓰려면 내 이름을 까고 내 그 정보를 까고 해야 돼.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익명성에 숨어서 누군가를 뒤에서 말로 사람을 찌르고. 저녁만 되면 불안해요. 길에 전과자가 섞여 돌아다닌다는 게. 아, 그쵸. 전자발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안 보이는 데다 해놓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뭐 그 사람들의 인권? 인권 같은 소리 하지 마. 애초에 왜 전자발찌를 찾는데? 전자발찌를 찰 행동을 했으면 인권을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범죄자들은 한번 저지르잖아요. 그걸 계속 참는 거래요. 담배 끊는 것처럼.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아. 끝까지 숨기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자발찌가 아니고요. 전자 목걸이를 채워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 문신을 해야 돼. 인권이 어딨어.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정말 억울한 사람들 말고는 전자 목걸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막 전자 콧뚜레 같은 거를 뚫어가지고 알게 해야 돼. 진짜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만약 내가 애라도 낳았어봐.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데 집 주변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전자 목걸이를 추천합니다. 아주 그냥 얼굴에 문신을 크게 해버려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 벌써부터 조금 킹받는데 제목 남성 손님에게 18% 더 비싸게 받는 카페. 진짜 어이가 없네. 미친 거 아닌가? 남성 손님의 18% 추가 요금 부과. 한 달에 일주일은 남성 손님들에게 추가금 18%를 부과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와 같은 수치죠. 추가금을 안 낸다고 쫓아내진 않아요. 강요하는 대신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쫓아내지는 않는다. 근데 어떡하죠? 벌써부터 마음이 팍 상해버렸는데? 여기 사람들, 카페 손님들. 성불평등을 생각해보면 공평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공평한데 지금 말하시는 분에게만 공평하지 다른 분들한테는 공평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임금 격차를 세상에 알리는 훌륭한 방법이네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어떡하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남성들의 임금이 좀 더 높아서 몇 퍼센트를 더 받고 있었던 카페였고 뭐 강제성은 없었나 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카페고 댓글 반응을 한번 볼까요? 궁금하다. 저기 저지랄하다가 얼마 안가 망했어요.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지. 뭐 속으론 생각할 수 있어도 저걸 가게 운영을 하면서 저렇게 한다? 그리고 여성 할인 20%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나마 욕을 덜 처먹었을 듯.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뭐가 됐던 존망각이 시게 보입니다. 이 말도 맞네요. 아니 애초에 남성들한테 18%를 더 부과하는 그런 것보다 여성 손님은 이러이러해서 18%를 할인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좀 더 곽강받지 않았을까? 그럼 누가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겁니다. 자, 다음 이슈. 장염은 똥 때문에 걸립니다. 지금 또 식사 시간이 살짝 지났으니까 해드릴게요.
장염은 똥 때문에 걸립니다. 이거를 제가 틀 수는 없고요. 저작권이 걸리니까 이미 재생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장염 걸리잖아요. 배 아파서 화장실 막 갔다 왔다 하는 거. 그거는요. 상대방의 변이 내 입에 들어가서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학문으로 뭐 어쩌저 얼레리 꼴레리 하면은 그게 뭐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나와야 되는 건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 영화관 가서 소변 보고 혹시나 뭐 대변 보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손을 안 씻고 그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나갔을 때 여자친구 손을 잡고 남자친구 손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럼 그 잡은 손으로 영화 보면서 팝콘을 막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변이 내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염에 걸리는 거고. 진짜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은요 진짜 많아요. 전 못 참아가지고 손을 계속 씻는데 하루에도 집에서 10번은 손을 씻는 사람인데 와 미치겠더라. 아 너무 많아. 그냥 소변 보고 나가 그냥. 여자 화장실은 어때요? 나 궁금해서 그래. 솔직히 남자 화장실에 세면대 그거 없애도 불만 있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그냥 나가. 제발 손 씻읍시다. 제발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애인의 건강도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애인의 손에 똥을 묻힐 거예요? 오줌을 묻힐 거예요? 이 시간에 똥 오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상대방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손 씻고 나갑시다. 진짜로 나가. 밥 친구라며. 아니 한시 지났잖아요. 아 그래도 경각심을 가꾸자 한 이야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밥 친구 특 똥 얘기함. 아 너무 웃기다. 아 미안합니다. 아 웃겨라. 여성분들도 손 안 씻는 분 있어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손 안 씻고 거울만 보고 머리 만지다가 나가세요. 아 제발 손 좀 씻는 걸 좀 습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자주 씻으면 여러분 건강에도 되게 좋습니다. 자 댓글 반응 한번 아, 첫 댓글부터 너무 웃기다. 아 이제 똥꼬 그만 빨아야겠다. 아우 남사시어러워라. 잠깐만 그만 알아보자 이거. 똥꼬 그만 빨아야겠대. 아 여러분의 밥 친구로서 신뢰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이슈. 의견이 갈리는 술자리 더치페이 문화.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 사람도 똑같이 더치페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술값 더치페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나는 안주만 먹고 술을 안 마셨는데 돈을 왜 내야 돼요? 제 생각이 이상해요? 제작진이 동의를 안 해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술은 안 먹었어도 함께 했잖아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나는 술도 안 마셨는데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댓글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은 그냥 술자리에 안 왔으면 좋겠음.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선의로 술을 안 마셨으니 빼줄게 하는 거지. 먼저 술을 안 마셨으니까 안 낼게 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쳐 자라. 자, 이 부분 우리 한번 토론해볼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술을 안 마셔요. 근데 술자리에 갔어. 그럼 술값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이 부분 진짜 오래전에 저도 항상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술을 진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8번 먹었어. 그러다가 술을 끊은 지가 지금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원래 술을 마셨던 사람이라 그런지 술자리에 참여를 했으면 그냥 똑같이 N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전 궁금한 거죠. 난 당연히 그냥 그 자리에 참석했고 우리가 즐겁게 있던 그 자리니까 N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먹던 안 먹던 뭐 근데 진짜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안주도 하나도 안 먹었어. 그냥 자리에 차렷하고 앉아 있었어. 그럼 빼주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친구냐고. 대화에도 참여 잘 안 하고 차렷 자세로 안주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가만히 있냐고. 근데 또 술을 원래부터 안 드신 분들은 또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이건 뭐가 정답이고 그런 건 없어요. 당연 내야죠. 다 비슷하신 생각이시네요. 그러고 있으려면 뭐하러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를 똑같이 즐기고 재밌게 놀았으니까 당연히 엠빵을 해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다음 이슈. 여름철 계곡이 끔찍하게 위험한 이유. 휴가철 물놀이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 백담 계곡입니다. 와, 사람들 진짜 많네. 나 계곡 안 놀러 간 지가 얼마나 된 건지 감도 안 오는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긴 해요. 계곡 재밌겠다. 근데 요새 장마철이라 살짝 못 가실 텐데 이제 이거 끝나면 많이들 가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깊이가 제일 깊은 곳 수심은 5m가 넘는다고요. 5m. 와, 최용만 선수가 2m 조금 넘는데 최용만 선수가 2명에다가 좀 더 있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깊은 거예요. 물이 깊을수록 짙은 초록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야, 여기만 이렇게 사진 보면은 그렇게 깊지 않아 보이죠. 대충 한 무릎 정도? 배 정도 올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수심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데, 하지만 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 이 사진에서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계곡이 이래서 무서워요. 와, 나 이 정도까지 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 무서워. 저 약간 물공포증 있거든요. 최근에도 여기서 고등학생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는 안 좋은 요원이라도 있지 계곡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빠져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곡 가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그 조끼 같은 거 있죠. 튜브 같은 거, 그런 거 꼭 착용하고 들어가세요. 다음 이슈. 이거 좀 야한 거네. 스타킹 찢어 빡친 처자. 슈발. 내 샤넬 스타킹. 정신 나갔나 봐. 이게 얼마짜린데 찢냐고. 진짜 아껴 입는 건데 미친 새끼가 찍하고 찢어버려서 소리 질렀더니 오히려 걔가 더 놀라더라. 샤넬인지 몰랐대. 아니, 샤넬 로고 몰라? 돌아버릴 것 같아. 하면서 공개한 샤넬 스타킹. 71만 4천 원? 스타킹이 71만 4천 원이라고요? 에? 저 로고 박혀있다고 71만 4천 원이야? 대박이다. 저 명품을 잘 모르는데 그래, 돈이 있으면 쓸 수 있겠지. 근데 돈이 없는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좀 이쁘긴 하다. 그 스타킹 저 로고, 샤넬 로고가 유독 예쁘긴 해. 인정해. 근데 71만 원은 좀 아니지 않아요? 난 7만 원이어도 비싸다 생각했는데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스타킹이? 어디 길을 걷다가 싹 기스나면 어떡해요? 돈이 있으니까 애초에 남는 돈으로 그냥 산 거겠지. 그들이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애인이 스킨십 도중에 내가 정말 아끼는 거를 함부로 막 하다가 찢었어. 남성이 해당될 수 있고 여성분도 해당될 수 있고 화 날 것 같아요? 화는 나지 않을까? 그런 스킨십을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는 좀 해줘야겠다. 당연히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와, 근데 가격 보고 놀랐어요, 저는. 처음엔 야함으로 시작했다가 가격 보고 놀람으로 끝난 그런 이슈였습니다. 난리칠만 했네. 그쵸, 71만 원이면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 속상하죠. 근데 모르고 그런 거니까 화는 안 나요. 그리고 저렇게 비싼 거면 미리 말해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냥 미리 말해줄 것 같아. 그리고 미리 말해야 될 것 같아. 자, 다음 이슈. 완전 폐업 정포 정리 특징. 이 사진을 보라. 이런 곳들은 이름과 달리 폐업한 매장이 아니라 폐업을 컨셉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통 보증금 없이 월세만 미리 깔아놓고 장사를 한다고 해서 깔세 매장이라고 부른다. 왜 갑자기 싸게 파는지. 공장 부도나서 싸게 파는 것처럼 사장이 미쳤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왜 싸게 파는지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하니까 좀 싸게 판다.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폐업 매장이 아니라 폐업 직전이니까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라며 대놓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매장인 셈인데, 판매업자가 여러 군데 깔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길 가다가 그 유명한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앞에도 굉장히 큰 카페가 나가고 이게 들어왔어. 폐점 정리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깔세 매장이라고 하는 거구나. 댓글 반응을 좀 볼게요. 가보면 가격이 아울렛 공식 매장보다 비쌉니다. 야, 여기서 끝났죠. 폐점 정리가 그냥 상술인 거지. 저 집 망해가지고 싸게 내놓는구나 이러고 가서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싸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세요.
폐점은 절대 안 되던데. 그러니까요. 막 몇 달째 폐점이래. 말이 안 돼. 계속 장사가 잘 돼. 저기에 이쁜 것도 없어요. 아, 이쁜 거 없는데 사람 심리가 야, 망해서 그냥 다 내놨나 보다. 그러니까 가서 필요 없는 것도 고르고,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니까. 폐점 정리가 아니라 폐점할 것 같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다음 이슈. 예능 카메라 감독이 배우 최민수 집에서 겪은 썰. 예전에 예능 카메라 감독할 때 최민수 배우 집에서 촬영한 적이 있어. 아침 일찍 가서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데 최민수 님이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었어. 난 그냥 안 먹었습니다 라고 했지. 근데 그게 엄청난 사건의 불씨가 됐어.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PD를 찾는 거야. 스태프들 밥 다 먹이고 일 시키라고 했지. 화를 엄청 내면서 PD를 혼내는 거야. 그리고는 나한테 식탁에 앉으래. 앉았더니 내 밥이 딱 차려지는 거야. 최민수님 드실 밥이랑 같이 나왔어. 다 먹을 때까지 촬영 안 한대. 근데 나 그때 막내였거든. 30명 가까운 스태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밥이 넘어가겠어? 후다닥 먹고 일어나려고 했지. 그랬더니 내 먹는 속도에 맞춰서 먹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들 보는 앞에서 최민수님 먹는 속도에 맞춰가면서 밥을 다 먹었어. 감사하긴 한데 진짜 좀 부담스럽더라. 막내들 잘 챙긴다는 얘긴 들었는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 근데 그 장면이 오래 남았어. 현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바닥에 있는 막내부터 먼저 챙기는 거. 그게 진짜 멋있더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진짜 멋있다. 옛날에 좀 기행 아닌 기행을 좀 펼치셨잖아요. 산속에도 들어가고 그전에도 어떤 뭐 억울한 사건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당시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다 선배들이 지켜보는데, 물론 최민수님이랑은 그날 보고 작업만 같이 하고 끝나겠지만 그 위에 선배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 가시방석이겠지. 그래도 거기엔 또 깊은 뜻이 있었겠죠. 아마 그 상황에서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다 올스톱하고 먹을 때까지 진행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체하겠어요. 체할 것 같긴 해. 따로 사주던가. 다 보라고 한 것 같아요. 오늘 너희 봐. 끝까지 이렇게 해서 챙겨야 돼. 그래야 우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고 체할 것 같고 다 아시겠지. 하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이래야 우리 팀이 뭉치는 거야.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던지.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순위. 자, 봅시다. 꼴찌가 상어네? 맨 밑에 상어 보이시죠? 상어가 많이 안 죽인다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뭐 부상을 입혀도 죽이진 않았나? 어쨌든 상어, 그 다음이 거미, 그 다음에 늑대, 해파리, 호랑이 순으로 올라가고, 야, 상어보다 벌이 많이 죽였대, 사람을. 그리고 놀라운 게 사자보다 코끼리가 더 사람을 많이 죽였대. 신기하네요. 지상 최강의 동물은 코끼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무력 1등. 지상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센 게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하마,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서 아이고 귀여워라 이러잖아요. 야생에서 보잖아요. 죽어요, 그냥. 성격도 난폭하고 달리기도 굉장히 빠르고 물속에서 마주친다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극하면 안 돼, 절대로. 악어들도 하마한테 못 깨겨요. 악어가 막 깝치잖아요. 하마 이빨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그냥 악어 가죽을 쑥 들어서 그냥 장난감처럼 쓱싹. 근데 그 하마보다 전갈보다 파리. 그리고 강아지한테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네. 그리고 달팽이. 난 달팽이 난 기본적으로 흐물흐물거리고 그 애벌레 같은 애들을 난 무서워서 못 견디거든요. 근데 달팽이한테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독소가 있나 보네요.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달팽이를 무서워해서요. 뭐 귀여운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리고 1등은 단연 모기. 모기가 진짜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시죠? 모기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모기가 창궐할 거야. 장마철이니까 막 습도 올라가고 촉촉해지고 물 막 내렸으면 웅덩이 같은 거 생기고 거기다가 알을 까고 모기들이 잉 하면서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의 얼굴, 눈두덩이, 입술, 발가락 다 물고 다닐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 여기서 모기 잡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상한 점 있죠. 자려고 준비를 했어. 그럼 꼭 하면서 귀 옆에서 울어. 불을 켜. 모기 소리가 안 들려. 나 내일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불을 꺼. 눈을 감어. 개 열받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기는 사람이 내뱉는 그 숨,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고 땀 냄새 막 이런 배출하는 걸 느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찾아서 얼굴 근처로 오는 거야. 얘들이 개 열받게. 자, 그러면 어떻게 잡냐? 배 위에다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요.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올려놔.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 잉 하면서 우리 얼굴에 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 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리고 잡으면 돼요. 그리고 모기를 잡을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많이 도망간대. 모기의 구조상. 그래서 요렇게 잡으래요. 이렇게. 위아래로. 아셨죠? 그러면 잡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 북측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아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달팽이 오래된 기사예요. 럭비 선수였나? 럭비 선출이었나? 아니면 럭비를 배우는 대학생이었나? 하여튼 그 사람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멀쩡하게 잘생겼어. 근데 객기로 민달팽이를 삼켜버린 거야. 술김에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세균 바이러스가 뇌까지 올라가서 기생충이었나 봐요. 사람이 마비돼서 죽었어.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우 끔찍해. 다음 이슈. 제목 남초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의 후기. 여초 회사에서 남초 회사를 가니 겪은 컬처 쇼크. SNL에서 메뉴 통일하는 거 진짜 실화인가 싶었는데 실화였어. 난 주는 대로 잘 먹는 편이라 상관없긴 한데 진짜 묻지도 않고 그냥 통일시킴. 그리고 진짜 개빨리 먹음. 하루는 다들 너무 바빠서 그냥 점심시간에 배달시켜서 먹으면서 하자. 그렇게 하길래 오케이 했어. 모두 야근은 극혐하는 스타일이라 동의를 했지. 나도 야근보단 점심에 일하고 빨리 집 가는 게 좋아서 이것도 나름 좋았어. 각자 파티션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하는데 물론 이것도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돈가스까지 추가된 도시락으로 아무따 통일을 했지. 묻지도 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물을 뜨러 가니 다 먹고 도시락 껍데기만 한 곳에 쌓여 있었어. 그러니까 먹다가 잠깐 물 뜨러 갔더니 다른 남성분들은 다 빨리 먹고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닌데 군대를 갔다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식사를 30-40분씩 했어요. 그러니까 본집에서 살 때 어머니가 속 터져가지고 빨리 좀 먹으라고 그런 저였는데 군대를 가서 늦게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저 식사하는데 굉장히 빨리 먹어요. 여초에 있다가 남초에 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된 거야. 나 반찬 몇 개 주워 먹었는데 이미 다 먹어서 쌓아놓은 거야. 자, 그런 거. 그래서 나도 대충 먹고 치웠는데 이제 밥을 개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어.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나는 올림픽 선수 마냥 뛸 준비를 하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먹어. 그러면 얼추 비슷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평소에는 편하게 느긋하게 식사를 하시다가 이 남초 회사에 오니까 좀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잖아요, 분위기를. 그래서 진짜 비장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나오자마자 뛰어가지고 필사적으로 먹으면 얼추 비슷하다. 개웃기네. 커피도 통일임. 다들 커피 중독자라 회사에서 1일 1커피를 사주는데 맨날 사무 알바하는 친구가 사와. 뭐 드시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안 물어봤나 보다. 묻지도 않고 맨날 아를 사와. 난 아메리카노 안 마시고 라떼를 마시는데 그게 좀 유난 떨까봐 꾹 참고 그냥 몇 달을 아를 마셨어. 그쵸. 남초 회사는 빨리빨리 메뉴도 통일하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로 다 통일을 하는 거지. 회식하는데 사장이 나 혼자 여자라서 불편할 것 같다고 불만 다 얘기해보라고 계속 없어요 하다가 없을 수가 없지.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 뭔 사무실이 너무 뻥 뚫려 있는 구조라 불편하지 않냐 이런 헛다리만 계속 짚길래 말고
라떼 먹어도 되나요? 귀엽다. 했더니 다들 빵 터짐. 그냥 라떼 먹겠다고 하면 될 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고. 아니야,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제 라떼로 사다 줌. 유난 떠는 걸로 보일까봐 말을 안 했다니까. 그냥 우리는 아아를 좋아하니까 먹는 거지 사실 뭘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음. 생각보다 다들 아무 생각이 없음. 남초회사 특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 같음. 여초회사에서는 맨날 사람들마다 먹는 메뉴 다르고 커피 다르고 약간 각자 먹고 싶은 거 먹는 분위기였는데 밥도 따로 먹는 사람 따로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 샐러드 먹고 뭔가 이런 식. 근데 남초 회사 오니까 진짜 모든 게 무슨 컨베이어 벨트 공장처럼 돌아가. 커피 마시는 시간은 입력, 출력. 밥 먹는 시간은 제육 입력, 출력. 그쵸. 남자들은 제육, 돈가스가 1등이에요. 저도 그래요. 출근하면 출근 복장, 출력. 이렇게.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아무튼 덕분에 편한 건 많아. 나도 언젠가부터 옷을 대충 입고 다녀. 내가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해도 모를 사람들이야. 근데 다 좋은데 남초 회사의 단점도 있어. 사무실 냄새가 좀 안 좋아. 이유는 모르겠음. 난 알 것 같은데. 남성분들 호르몬이 좀 나오잖아요. 여성분들이랑 좀 다르게. 좀 호레비 냄새라고 하나? 그런 게 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자신의 냄새 그런 거 잘 몰라. 그래서 적당히 남성분, 여성분들 모여있는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 꼭 한쪽에 치우치면 뭔가 문제가 좀 있어. 그쵸? 밸런스 있게 좀 뭉쳐야 돼. 각자 냄새 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이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나는 게 아닌데 그냥 모여 있으면 페로몬 냄새가 막 나는 걸 수도 있어. 약간 쉰내가 난대요. 집에 오면 사무실 냄새가 배어 있는 게 진짜 너무 불쾌함. 그 정도라고? 그 냄새가 배어 오는 정도면 조금 많이 불쾌하겠는데. 그래서 향수 잔뜩 뿌리고 출근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배어 있어. 그 이유는 모르겠음. 냄새의 출처도 모르겠어. 내가 강박적으로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맨날 시키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 호르몬은 이길 수가 없지. 두 번째 단점은 담배를 겁나 펴. 담배 피는 시간만 모아도 뭐 하나 했을 법할 그런 시간이야. 나만 우두커니 남겨져서 멍 때려야 되는 시간이 좀 짜증나. 회의하다가 안 풀리면 담배 피러 가고 그냥 뭐만 하면 담배 피러 가고 아무튼 신기한 점이 많아. 옷에 냄새 배는 것만 빼면 나쁘지는 않은 듯 하고 이제 원래 여초에 계셨던 분이 남초 회사에 오고 나서 겪은 일을 써주셨는데 너무 재밌다.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느낀 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편한 게 남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너무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럼 내 모습이 좀 망가지는 것도 있어요. 적당히 챙겨야 돼. 근데 여초에서는 그게 좀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 같이 통일해서 이렇게 먹자.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안 되고 난 이렇게 할 건데요. 저렇게 할 건데요. 물론 자기 주장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여초에선 그런 이상한 냄새는 안 나겠죠? 아니 저 어릴 때는 냄새 정말 잘 참았어요. 대중교통을 타서 뭐 똥 냄새가 나서 뭐 오줌 냄새가 난다던가 다 참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그 땀 냄새조차 못 견딜 것 같아. 대중교통 딱 탔는데 옆에 앉은 분이 뭐 힘들게 일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딱 봐도 그냥 안 씻는 분인 것 같았던 분이 계셨는데 못 참겠는 거야. 그냥 차라리 서서 가지 하면서 다른 칸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됐어 내가. 냄새에 대한 거는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웃기는 재밌는 글이었고요. 댓글 반응 한번 볼까요? 그 사무실 냄새가 안 좋은 게 담배 피고 온 사람들 그 쩐내가 퍼진 듯한데 담배 냄새는 필 때만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는데 예전에 본집에 살 때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지금도 태우고 계신데 본인은 모르시는데 냄새가 있어요. 살 속 깊숙이 박힌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담배는 뭐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끊어보심이 어떨까? 물론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끊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끊어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좋아서 피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피게 된대. 부동산 가면 나는 냄새. 나 저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부동산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신식 부동산은 안 그렇거든요.
잘 꾸며놓고 근데 조금 오래된 연식이 있는 그런 부동산에 가면은 그 알 수 없는 쾌쾌한 냄새가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남자지만 회사가 비율이 반반이고 한 층에 여러 회사가 쓰는데 일부러 뿌리는 섬유유연제 간간히 뿌립니다. 본인이 뿌리신다는 거죠? 그런 배려 너무 좋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막 땀 냄새 나고 담배 쩌든 냄새가 나는데 그 위에 섬유유연제까지 냄새가 섞이면은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장마철이어서 집에서 빨래 잘해야 돼요. 가끔 삶기도 하고 건조도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 냄새를 가리고자 어떤 냄새를 입혔을 때 진짜 지옥의 똥냄새가 나요. 자꾸 똥냄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밥친구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물론 남 눈을 왜 그렇게 신경 써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여럿이서 다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남 불쾌하기보다는 좋은 향기로 남한테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능률도 올라가고 서로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너무나 내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건 좀 혼자 집에서 일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같이 부대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에요. 자, 다음 이슈. 전 세계 남녀노소 물놀이 국룰. 해변에서 이걸 할 때가 왔네요. 나 뭐지? 나 왜 공감이 가지? 여러분 그 수영장이나 아니면 해변가 뭐 그런 데 가시면은 얕은 물에서 이런 거 해보지 않아요? 발 쭉 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나 이거 나 다 해본 건데 어렸을 때? 나만 그래? 나 이거 공감 가요. 뭔가 바보 같은데 나 이런 거 해본 것 같아. 근데 이거 재밌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너도 이걸 하냐며 감탄 중 인류의 기원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고 연구 중입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 어떤 과학적인 이유인가? 괜히 이 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세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자, 다음 이슈. 제목부터 폭력적이다. 의외로 위고비에 실망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건 위고비 마운자로가 아니라고 씨발. 곱창 엽떡. 존나 먹어도 살 안 찌는 거라고. 자, 여기 댓글이 달렸는데 누가 주제 만들어 달랬냐? 찌양 만들어 달랬지. 말 진짜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님처럼 마르게 해달라고 했냐?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쯔양처럼 만들어 달랬지. 와, 이거 댓글 진짜 장인인 것 같아.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 살 그렇게 안 빠져도 돼. 먹는 것만큼 안 찌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다. 저 마운자로 한 달 맞아봤는데요. 살이 4kg가 쪘어요. 쪘다고요? 마운자로를 이기셨군요. 나도 마운자로 맞아보고 싶은데 그게 또 용량이 다르대요. 용량이 다르고 용량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아무튼 저도 마운자로 맞아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비만치료 30년 교수가 말하는 살 빠지는 법. 1. 식사는 세끼 챙겨 먹기. 2. 과식하지 말기. 3. 혈당 높이는 음식 피하기. 4. 기름진 음식 줄이기. 5. 짠 음식 피하기. 6. 야식하지 말기. 7. 뭐든 꾸준히 운동하기. 완전 FM 그거네. 베스트 답글입니다. 씨발. 삼강오륜 사서삼경 지키면 군자 되는 거 누가 모르냐고. 맞는 말이지.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거랑 뭐가 달라. 저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맞는 말이죠. 와, 댓글 미쳤다. 자, 다음 이슈. 임신했을 때 생선이 너무 먹고 싶었던 엄마. 엄마가 첫 임신했을 때 원래는 잘 먹지도 못하던 생선이 갑자기 먹고 싶었다고 했어.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큰 생선 2마리를 사서 1마리를 구워 먹고 1마리는 아빠가 오면 구워주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엄마가 2마리를 다 먹어버렸대. 그래서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는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엉엉 울고 있었던 거야. 그걸 본 경상도 상남자 아버지는 당시 월급의 절반 넘는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시장에 또 가자. 당신 실컷 생선 먹자고 그러셨대. 와, 진짜 멋있다. 나 소름 돋았어. 이게 상남자지. 우리 엄마는 아직도 한 번씩 상기된 얼굴로 소녀같이 이 이야기를 하셔. 그리고
난 생선을 매우 좋아해. 와, 이게 상남자 아니에요? 길 가다 어깨빵 해가지고 이 개색 이렇게 하는 게 상남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아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상남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고 짠하기도 하고 나 소름이 돋았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와, 멋있다. 월급의 절반이 이게 쉽지 않은 가격인데 이 사람한텐 아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 저도 이런 남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좋아요 80개, 싫어요 빵개. 이건 모두가 느꼈다는 거야. 댓글, 귀여워. 낭만 있죠. 남자는 저 감각이 있어야 됨. 평생 잊을 수 없고 눈 감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로맨스와 낭만, 그리고 추억. 멋있다. 다음 이슈. 심각한 수준인 노인 대상 건강 관련 유튜브. 8시간 자야 한다? 전부 거짓말. 수십만 뷰 터진 의사. 알고 보니 요즘 이런 거 많죠? 유튜브에 건강 영상이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A 대학병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구독자 3만 6천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이 문구를 내걸고 노년층을 겨냥한 건강 관련 영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5년 경력 내과 의사가 매일 식초를 마시는 이유 7가지, 67세 투석 직전 꿀로 3개월 만에 탈출 등의 각종 영상은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대학병원 측은 해당 채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의사 등은 실제 의료진이 아니라 AI로 제작된 가상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사칭 24건. 와, 절반이 넘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는 분이 있긴 해요. 노인분들은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무 나빴다 이거는 좀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 절반이 넘는 게 사칭이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알려드려야 돼요. 혹시 몰라 그거 시청하고 계시고 올바르지 못한 거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뭐 똑바른 말을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걸 하는 거니까 대충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대본을 짜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진실도 있겠지만 안 맞는 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반응 보겠습니다. 아직 티가 나는데도 어르신들은 많이 속으시는데 더 발전해서 티가 거의 안 나게 되면 진짜 감당 안 될 듯. 저도 이런 거를 좀 걱정하긴 해요. 나날이 정교해지잖아요, AI가.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스타 보잖아요? 그냥 사람인 것 같아. 진짜 그 정도까지 왔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규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밥 친구로서 한번 방송을 해봤거든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괴담뿐만 아니라 좀 이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거예요. 요즘에 화제거리 이런 거 찾아보려면 피곤하단 말이야. 제가 대신 긁어올게요.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출근길, 아침 집안 정리 아니면 뭐 하실 때 심심하지 않으시게 이렇게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많이 알아두면 지인분들이랑 대화할 때도 좋아요. 얘기거리가 많아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원의 떠먹여주는 이슈였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